이런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어떤 기준 되는 게 중요한데, 주택에서 저는 그 기준을 전세 가격으로 잡고 주택 가격은 전세 몇 배 이렇게 표기가 되다 보니까 서울 기준으로는 바닥이 1.3배, 고점은 배였어요.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 양목성 기자입니다. 자, 작년 8월 이후로 줄곧 하락하던 전국 아파트 값이 올해 5월 이후로는 서울의 강남 3구부터 이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한 게 아닌지 이런 데이터상으로 한국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몇 개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 고민하신 분들은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10년간 건설과 부동산 부문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시면서 국토교통부 대체투자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신 최상욱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유튜브 채부심을 운영하는 최상욱입니다. 예, 유튜브 채부심 운영하고 계신데요. 채부심이 어떤 야구 같은데요? 부동산 심부름센터입니다. 부동산 네. 심부름센터. 네. 그러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심부름을 해주고 계신가요? 심부름 지금까지 채널 개설 1년 반 동안 딱 한 건 했는데 그 서울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유원 서초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홍보가 덜 된 것 같다. 그래서 리모델링 홍보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홍보 영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국내 리모델링 전문가도 찾아가서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좀 환기를 시키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채널을 이제 보면 적극적으로 평소에 인증기도 올려주시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부동산 심부름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시면서 메일을 보내보시면 되겠네요. 네, 예. 뭐 댓글에 이렇게 뭐 어떤 요청을 남기시는 경우에 저희가 뭐 특정하진 않지만 그걸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사실 이 대표님 모시게 된 게 원래 증권사를 이제 나오셔서 이제 네. 이 자영업의 길로 이제 사업의 길로 가시게 됐는데, 이제 현재 유튜브 채널 채부심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인 최상욱의 아파트 가치엔 가격 연구소 또 예.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이 연구소라고 하니까 또 네. 이제 평소 아파트의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되게 세밀하게 보실 것 같아서 네네. 요즘 아파트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요즘 아파트장은 작년하고 정말 180도 달라져서 올해는 상당한 강세장 분위기가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지수로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2017년 기준으로 지수 100이라고 했을 때 2021년 연말에 지수 기준으로 180까지, 그러니까 지수가 80% 상승했으면은 코스피가 뭐 2000에서 한 3600 갔다는 거니까 네. 엄청난 그 상승이었고요. 그 180까지 갔던 게 작년에 한 번에 22% 하락을 해가지고 140까지 빠졌다가 올해 154까지 왔으니까 예. 그래도 바닥에서 지수 기준 10% 이상 반등한 거고, 네. 개별 실거래 단지들은 거의 20% 이상 반등한 그런 단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 이상 반등한 단지는 역설적으로 작년에 마34라 그래가지고 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났으니까 그렇게 반등한 거지만 올해는 상승률이 상당히 크고요. 지수 기준은 서울은 6% 정도 네. 상승했고, 그리고 수도권은 2%, 3% 정도, 네. 그리고 인천도 그 정도 상승했고요. 반대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광역시에는 1, 2% 반등에 그쳐가지고 이런 반등장도 약간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게 현재 그렇군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부동산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이걸 궁금해 하거든요. 네.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좀 안 좋았고 금리도 높아져가지고 이게 반등을 할지언정 일시적 반등이다, 대세 상승장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아니면 또 강세 쪽에서는 이건 대세 상승장을 전하는 게 맞다, 바닥 찍었다, 이렇게 보시는 의견도 있는데 어느 쪽이 좀 저도 대세 상승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쪽이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주택도 결국 수요 공급인데 그 수요라는 게 소득이랑 대출이거든요. 근데 대출이 작년부터 DSR 기준이 좀 빡빡해졌고요. 그리고 현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원리금 상환이 40%를 넘어가면 안 되게 좀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2년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가계 전체가 DSR 40%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녹아버려요. 수요가 녹은데 매도가 살짝만 나오니까 그냥 완전 시세가 붕괴되는 수준으로 가격이 자유낙하했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그러니까 반년에 22% 정도 자산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연초부터 좀 프로그램을 돌렸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잘 아시는 특례 보금자리 론 같은 거고, 그게 규모가 44조 원이나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보통 전성기 때 1년에 120조 정도, 그리고 못 빌리면 60조 정도 나왔는데 한 상반기에만 40조 쓴다는 건 연율 80조 쓴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평년치의 대출 증가를 특례 보금자리론이 커버를 하겠더라고요. 물론 그게 전부 매수가 아니라 절반은 종전대출 상환이지만 어쨌든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종전부동산 취득하면서 처분한 형태로 간다면은 시장이 다시, 그러니까 수요의 힘으로 그렇게 강세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
올해 페이크 강세장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다만 6월부터 가계대출이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확실히 마중물 역할을 확 하다 보니까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가 확 늘더라고요. 그래서 6월, 7월에 조금 이런 강세 분위기가 더 나타나는 것 같고 네, 특례론도 어차피 9월부터는 소진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은 시장금리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 4분기로 가면 갈수록 다시 좀 수요가 위축되기 시작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사용했던 특례론은 결국 내년 소득 성장률을 땡겨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년 같은 경우에 다시 수요 공백기가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의 강세장이 뭐 추세적인 강세, 대세 강세라기보다는 그냥 급락기에 방어 프로그램이 돌아갔고 그게 작동을 잘해가지고 시장을 돌려 세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률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 중 하나인 특례보금 자리론도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 상당한 이제 마중물을 부어줬다, 유동성을 공급 많이 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사실 이 대표님 모시게 된 오늘 이유는 그래서 아파트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이제 궁금하실 거죠. 그래서 아파트 이 가격 오면 사라 명쾌한 제목으로 책을 신각 내주셔서 이제 내돈내산으로 책을 산 다음에 오늘 뭐 초청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것 같은데 이 가격 오면 사라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그 아파트에 사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가격인데 그래서 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이 가격 오면 사라라는 전략 어떤 가격이 왔을 때 뭔가 산다는 거는 투자자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가야 돼요? 일단 전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으니까 최근에 뭐 반도체가 각광인데 SK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를 오래 보셨던 투자자들은 그냥 하이닉스 주가가 PBR 0.8배 정도 되면은 매입을 하고 바닥 가격이고 그리고 PBR 1.6배가 되면 매도를 하거든요. 그거는 0.8배에서 1.6배라는 그 밸류에이션 밴드를 20년 넘게 유지해왔기 때문이고 그 밴드가 가장 높았을 때는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가장 좋았었을 때예요. 그 노트북 사이클, 2006년에 노트북 사이클, 그 다음에 2010년에 아이폰 사이클, 2017년도에 서버 디램,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 사이클, 그리고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AI 사이클, 이런 거대 사이클이 올 때마다 하이닉스 주가가 밸류에이션 밴드에서 위쪽으로 향했고요. 그리고 침체가 오게 되면 아래로 향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어떤 기준 되는 게 중요한데 주택에서 저는 그 기준을 전세 가격으로 잡고 전세 가격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냥 완만하게 상승하는 거 있는데 주택 가격은 전세 몇 배 이렇게 표기가 되다 보니까 서울 기준으로는 바닥이 1.3배, 전세 1.3배고 고점은 2.6배였어요. 바닥은 언제였냐면은 지난 1990년대부터 주택가격 밴드를 쫙 그려보면은 바닥일 때가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전세 1.3배였고 잠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세 8억인데 매매가 10억 4천이었어요. 10억 4천 11억. 이게 진짜 엘스 34평 기준으로. 그리고 전세는 그때가 8억이었는데요. 2016년에. 중간에 코로나 있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와서 지금 예를 들면 11억 원이라고 한다면은 현재는 매매가가 23억 넘어가니까 2.2배 정도 되는 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전체 시장에서 가장 밸류 높았던 때는 08년도였거든요. 0708년. 그때가 최대 2.6배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1.9배 넘어가면 서울이 1.9배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비싸다고 부를 법한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비싸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비싸도 얼마든지 더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현재 이렇게 높은 주택 가격이 어쨌든 인위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전세 몇 배인지로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렇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는 전세 1.5배가 장기 평균 가격이에요. 그리고 부산은 현재 전세 1.7배가 그냥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라는 아파트가 1.7배보다 높으면 좀 비싼 축에 속해요. 그리고 대구는 전세 4억이면 6억이고 부산은 4억이면은 6억 8천이고요. 경기도는 전세 4억이면은 경기도도 1.7배니까 6억 8천 정도 되고요. 서울이 지금 평균 2배 받고 있습니다. 4억이면 8억 받고 있어요. 근데 서울은 전세 4억이 아니라 소위 전세 뭐 7억이면은 14억 받고 이게 마포 강동구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 대비 몇 배 이렇게 받고 있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명쾌합니다. 전세가의 배수를 기준으로 이제 현재 매매가를 좀 판단하면 된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러면 전세가도 사실 매일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의 몇 배 정도로 이제 적정 가치를 산정하면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전세가는 매번 바뀌는데 이건 어떻게 좋은 전세가인지 판단하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전세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막 주는 돈이 아니고
그 부동산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서 매기거든요. 특히 그 단지만 매기는 게 아니라 동호수까지 다 반영해서 네. 전세가 매겨져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세의 기저에 있는 월세가 있어서 그 결국 전세를 매기나 월세를 매기나 우리가 임차료를 매긴다는 건데 그 임차료라는 게 그 임차 대상 주택의 컨디션을 보고 매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합의한 금액이 되는 거고 그 합의한 부분에서 저는 월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세로 전환하는 방식을 써가지고 환산되는 전세 가격을 토대로 몇 배를 곱해라 이렇게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냥 실무적으로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그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그 비율이 시장 전 월세 전환율이라는 건데 결국엔 오래 있다 보면 다시 그냥 시장 전세 가격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전세 평균액 그냥 어떤 한 금액만 하면 오차가 크니까 뭐 한 달 평균을 내시던가 아니면 3개월 평균 정도를 내시면서 그 전세 평균 금액의 몇 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무적으로는 이제 평균적으로 1개월 내지 3개월에 네. 전세 시세를 이제 평균을 내신 다음에 그거의 배수를 이제 적정 배수 곱하면 이제 지금 현재 뭐 매수를 하시거나 파시려는 아파트가 적정 뭐 매수 매도가인지 한번 판단을 볼 수 있다. 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네. 이제 하나만 조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전세 3억에 살고 있다가 보증금을 낮춰서 1억을 주식을 하고 싶어서 요즘에 전지가 너무 튀어서 예. 반도체랑 그러면은 보증금을 2억 원 플러스 월세로 바꾸고 싶을 때 그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바꾸는 그 퍼센티지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 5%면은 그 1억 원에다가 5%를 곱하면 5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냥 그 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은 41만 6천 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실무적으로 3억 전세거나 2억에 40만 원 이런 식으로 아니면 2억에 깐깐하면 2억에 42만 원 칼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1억을 얼마로 바꿔왔느냐 이게 전월세 전환율인데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좀 금리 따라 갔었어요. 그래서 2010년, 11년에는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막 6%였는데 네. 6, 7%였는데 그때는 1억 원이 한 600 정도로 바뀌어서 1억에 한 50만 원 이런 거였고요. 2014, 그러니까 15, 16년부터 이게 4%대로 내려가서 네. 1억에 400만 원. 네. 그러니까 40만 원 다 받지 못하고 36만 원, 35만 원. 코로나 때는 1억에 25만 원도 나왔고요. 그거는 3% 받았다는 거고 지금은 다시 올라가서 5% 받거든요. 그러니까 1억에 42만 원 다시 받아요. 그렇게 시장에서 금리 따라서 조금 전환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전세 금액이라는 것이 일단 시중금리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환산되는 전세 금액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전세는 서울 지역에만 유난히 이런 특징이 나타났는데 2008년부터 16년까지 2배 올랐어요. 전세가. 네. 원래 전세 그렇게 올랐던 적이 네. 전국적으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08년에서 16년까지 있었던 거는 전세 대출이 늘어났었던 기간. 전세 대출. 그러니까 전세라는 게 전세 대출 먹으면서 자라가지고 네. 원래는 전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지 못했는데 네. 대출을 통해서 조달을 하니까 이자만 내면 되니까 전세가 쉽게 늘어가지고 전세가 상승률이 유난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높아진 전세 가격에 2배를 받고 있으니까 전 좀 더 비싸다고 느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16년 이후부터의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대출 먹고 자란 전세이기 네. 때문에 과거 전세와는 조금 다르게 과거에는 우리 순 알자산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레버리지 가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세 금액이 좀 높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수적으로 보자고 말씀을 자주 그렇군요.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전세금 자체를 이제 다 자기 자본으로 이제 네. 조달했었는데 네. 전세 대출 제도가 사실 생기면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담보는 사실 집값 하나밖에 없고 또 집주인이 주택 담보 대출 끼고 있는 경우는 그 와중에도 또 전세 대출도 나온다는 네, 게 그리고 전제고. 아시다시피 21년에 네. DSR 논의할 때 전세 대출 받는 건 DSR 포함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차주 입장에서 전세금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전세금을 쉽게 받아서 쉽게 올려주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전세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질문하신 것처럼 그냥 월세 전세가 전환되는 비율도 있고 이렇게 책에 자세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냥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전세 금액이 결국에는 월세를 다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금액의 평균 추이만 잘 쫓아가서 보시고 주택 가격이 몇 배인지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